메쉬를 에디팅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들은 스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에 저는 여기 스무드라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어디 있냐면 오퍼레이션의 메쉬에 스무드가 있죠. 이걸 끄집어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드를 클릭하고 뭘 스무드 하겠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를 선택합니다. 전체 스무드 된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터 레디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면 좀 더 스무드 돼 보이죠. 대신 형상 왜곡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작게 스무드 하면 여전히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스몰이 아니라 노멀만 하더라도 많이 스무딩이 되네요. 그리고 디테일 샤프니스라는 것도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그래서 형상 왜곡이 최소한이 돼야 됩니다. 형상 왜곡을 보는 방법은 요 밑에 프리뷰 말고 deviations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예를 들어서 스몰을 누르면 초록색이 많죠. 빨간색, 파란색보다. 초록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위들은 스무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 많을수록 많이 스무딩이 됐다는 뜻이고, 많이 스무딩이 됐다는 뜻은 그만큼 그 부분의 형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데비에이션을 풀어보시면 지금 되게 평평해졌죠? 근데 스몰로 하면, 그 다음에 하이로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로 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형상 왜곡이 덜 됐다. 하지만 스무딩도 덜 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노멀 정도로 하고요. 어, 샤프니스는 요 날카로운 부분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로우로 해야지 더 스무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톨러런스는 별로 수정할 일은 많이 없는데 이 톨러런스를 조정하면 조정할수록 지금 더 스무딩이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톨러런스가 작을수록 그대로 남아있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톨러런스는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보면서 스무딩 결과를 보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클로즈까지 스무딩 됐어요. 컨트롤 Z 눌러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다가 컨트롤 Y 눌러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스무드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멍을 일부러 내볼게요. 컨트롤 딜리트.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메꿔낼 수가 있어요. 방법은 여기 오퍼레이션 가면 메쉬에 close horse라는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거 브릿지, 메쉬 브릿지를 선택하면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하래요. 이때도 사용되는 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한쪽, 컨트롤 누르고 다른 쪽 클릭하면 요건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요 X 눌러서 지우고 조금 옆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적절한 모양, 적절한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이는 이런 브릿지가 생성이 되면 어플라이를 누르고 클로즈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됐어요. 이게 구멍이 아니었죠. 여기가 막 뚫려 있었으니까. 근데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Operations Mesh에 여기 Interactively라는 게 있습니다. Close Hole을 인터랙티브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이걸 아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넣어놨습니다. Interactively라고 하는 요게 그 아이콘이에요. 반달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 클릭하시고, 자,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컨트롤을, 여기서도 컨트롤이네요. 컨트롤 누르고 이 구멍 근처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뭔가 여기 말대로 러프합니다. 러프. 러프하지 않게 뭐 플레인 베이스로 하면은 평평해져요. 그 부분이 가장자리는 평평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노멀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스무드 누르면 스무드하게 되는데 가끔씩 에러가 납니다. 이건 이제 에러예요.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은 요 밑에 있는 delete neighbors를 조금 올려주시면, 그래도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드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안 쓰면 돼요. 스무드 말고 맨 밑에 very smooth로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구멍이 없었던 것처럼, 언제 구멍이 있었냐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드하게 막히죠. 요 delete neighbor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주변까지 같이 주변을 조금 더 딜리트 해 가면서 구멍을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스무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네이버를 0으로 하면 해당 구멍이 이 부분만 구멍이었거든요. 이제 클로즈, 그냥 적용하지 않고 클로즈 해볼게요. 구멍이 이만큼이죠. 그것을 베리 스무드에 0으로 해서 클릭하면 해당 부분만 스무드가 돼요. 근데 내가 1로 가면, 2로 가면, 3으로 가면 더 많은 영역이 스무드가 되면서 그 옆 주변에 있는 형상을 참조해서 스무드하기 때문에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뷰 말고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하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그 노란색은 바운더리를 의미하고 하얀색은 없었던 부분, 그리고 이 빨간색은 원래 메쉬였는데 이렇게 수정이 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를 합니다. 자, 막혔죠. 컨트롤 Z 해볼게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컨트롤 Y 하면 여기 지금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좀 버그가 있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면, 컨트롤 Y 했을 때 사라지면 컨트롤 Z를 다시 합니다. 아이고, 튕기겠다. 이거 한 번씩 이런 튕김 현상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오픈, 임시 저장된 게 오픈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임시 저장이 됐네요. 제가 세이브를 안 하고 진행했는데, 자, 세이브 한번 합죠. 컨트롤 S 세이브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임시 저장 파일로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샘플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G 인스펙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면 이 메쉬 하나하나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메쉬들이 다 저장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 어디서 직접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네들의 아웃컴을 하려면은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뭐 STL 파일이라든지 PLY 같은 걸로 익스포트를 해줄 건데, 일단 다시 하던 것부터 해보죠. 그래서 베리 스무드로 4 정도 네이버를 지운다. 클릭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네, 이 창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 또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면 구멍이 10개가 있으면은 10개를 다 지울 때까지는 요 창을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구멍 같은 경우는 이게 네이버를 작게 해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구멍이 크면 얘를 좀 크게 키울수록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무조건 크다고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어떤 노하우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 귀를 보죠. 이 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구멍들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메꿔 이런 왜곡이 큰 거는 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부분을 메꿔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메꾸기가 좋죠. 근데 메쉬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얘를 좀 줄여볼까요? 메쉬를 크기를 크면은 작업할 때도 좀 형상이 러프하고 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작업할 때. 그래서 메쉬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오퍼레이션에 메쉬에 refine이라고 있습니다. refine도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주 씁니다. refine을 클릭하고 또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number of iteration은 그냥 4로 맞춰놓고 하고 자, 요게 지금 미리 보기 결과예요.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삼각 메쉬가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취소하고 더블 클릭 요 위에 옆에 있는 걸 보려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메쉬 스트럭처를 볼게요. 메쉬 스트럭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리파인을 할 때 얘를 전체 선택을 하면 메쉬 스트럭처 밑에 이제 회색 영역은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엄청나게 촘촘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포인트의 개수가 160만 개인가요? 160만 개. 굉장히 많죠. 너무 많으면 용량도 커지고 또 속도도 느려집니다. 적절한 수가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min edge length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2mm 너무 크고 좀 이렇게 줄여봅니다. 이게 바뀌는 게 눈에 딱딱 들어오죠. 줄여보다 보면. 저 옆에 있는 숫자도 바뀌고요. 원래 이게 아무리 이게 커지면은 원래 크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원래 크기의 삼각형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네. 이 정도? 그러면 메쉬 이 포인트의 숫자가 39,00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포인트의 숫자가 급속히 커지죠. 지금 64만 개. 0.5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pply. 자, 그러면 아까보다 메쉬가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여기 저 작업하기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브릿지라는 거 있었죠? 브릿지를 가지고 클릭해서 브릿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 초록색은 뒷면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뒷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컨트롤 Z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떠 있으면 취소하고 컨트롤 Z에서 브릿지를 없애고요. 다시 브릿지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죠? 네, 브릿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만들어 봅시다. 브릿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apply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close 할게요. 그리고 여기 interactively라는 걸 클릭해서 요거를 먼저 막죠. 작은 부위니까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네이버가 0이면은 울퉁불퉁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살짝 올려주면 참 자연스럽게 막히겠죠. apply 하고요. 여기도 apply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귀에서 튀어나온 부분들, 이거 사실 자연스럽지 않죠. 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컨트롤 스페이스
몇 번 하면서 여기도 컨트롤 스페이스, 컴퓨터 시프트 스페이스 하면 뒷면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데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딜리트해서 해당 부위를 지웠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귀 형상이 상당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그 복잡한 부분을 다 생성을 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주변의 모양을 참조해서 스무드할 뿐이지 원래 형상이 없어진 것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스무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귀 모양은 이렇지 않더라도 비교해 볼까요? 실제 귀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부분까지 스캔이 됐으면 그 안쪽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패치가 두 개예요. 패치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의 패치가 있고 밑에는 지금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지금 하나의 메쉬 안에 두 가지 패치가 들어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사실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P1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P1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개로 나누고요. P1 카피가 생겼죠. P1에서는 패치 누르고 이 안쪽 거 이거를 지워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딜리트. 그리고 P1 카피에서는 바깥쪽 거를 지워줍니다. 둘 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합할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니,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잘라서 두 개로 만드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P1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지워내고 P1 카피랑 자연스럽게 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안쪽에 이 영역을 좀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워버려요. P1 카피를 했더니 여전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이거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합하는 거죠. 두 개의 메쉬를 P1, P1 카피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여기 오퍼레이션의 메쉬의 맨 밑에 other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밑에 스티치라고 있습니다. 붙인다는 거죠. 스티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합할 거냐? P1과 P1 카피 두 개가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 중에 P1에다가 합할 건데 apply 버튼이 안 눌려요. 왜냐하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apply all point 이렇게 누르고 apply를 하면 자, 두 개가 합해졌습니다. 하나 P1 카피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합해진 그 경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 부분들은 다시 이 interactively라는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합해줘야 돼요. 엔터 쳐도 됩니다. 다시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
클릭하고 엔터, 클릭하고 엔터,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엔터 처리를 엔터를 이렇게 쳐주면 됐죠. 자, 요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눌러서 다시 메꿨습니다.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고 지우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고요. 여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만큼을 지워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쉬를 합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찍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찍고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리고 패치 선택 한번 하고 컨트롤 I 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들 다 지워내고 그러면 이 귀가 아까는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하나의 떨어져 있었죠. 두 개의 패치였는데 지금 하나의 패치로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필요하면 스무딩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지우고 패치를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런 거 할 때 방금 1, 2, 3에 따라서 이 굴곡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곡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1로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왜곡을 많이 주진 않아야 된다라는 것. 자, 저장 한번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